이 슈베르트 음악은 소위 이제 쩌는 감성 대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베토벤은 내가 뭐라 그랬죠? 리듬형 인간이라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음악적인 특성을 리듬으로 많이 표현을 했다면 이 슈베르트는 오로지 그 선율, 그리고 선율이 2개 이상 반복되는 화성적인 느낌을 가지고 우리의 감성을 쩔게 만들죠. 요즘 그 쩐다가 이게 표준어일까, 언제부터 생긴 신종어일까, 뭐 이런 거를 이제 찾아봤더니 나름의 유래가 있더라고요.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우리가 몸에 좋다고 매일같이 5대 영양소를 다 섭취하진 않죠. 아침, 점심, 저녁 딱 칼로리 배분해서 5대 영양소 기준으로 이렇게 식사를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피곤하면 초콜릿도 먹어야 되고, 또 이제 공부 막 급해지면 잠 안 오려고 카페인도 막 마셔야 되고, 이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삶에서 기쁨으로만 승리로만 살아갈 수 없듯이 이런 슈베르트의 우울한 감성, 그리고 이 어두운 면, 음악에서 표현하는 이 어두운 요런 모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베토벤을 학습했으니 그분과 비교하면서 슈베르트 음악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분은 1797년생이고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셨어요. 베토벤의 아버지가 엄청 무섭게 스파르타 교육으로 베토벤을 훈련시킨, 학습을 시킨 그런 기록이 참 유명하죠. 그에 반해서 슈베르트 아버지는 음악 교육은 장려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. 오히려 작곡하는 슈베르트를 보면 너 용돈 끊어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무서운 말씀을 막 하시고 그랬다고 하네요. 그래서 안타깝게 이분은 정말 짧은 인생을 사셨어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00여 곡 가까이 되는 그런 많은 작품을 남기셨는데, 근데 이제 그렇게 다작을 하고 뭔가 이제 그 어필을 하려고 했지만 청중들의 관심을 받지는 못했던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런 이유가 아마 음악 경향성 자체가 너무 진보적이고 당시 청중들이 이제 공감하기는 힘든 그런 음악 어법을 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내 음악이 다음 세대의 어떤 본이 돼야 한다라는 그런 책임감이 좀 강하셨던 분이죠. 그리고 또 우리가 배운 작곡가들 중에, 음악가들 중에 관종의 대명사가 있죠. 파가니니와 리스트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그래서 단순히 작곡을 하고 뭐 연주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그 청중들과의 소통의 현장에서 대단한 역할을 하신 그런 분들이죠. 이분은 외부에서, 그러니까 사회에서 음악적 역량을 펼치면서 소통할 그런 기회를 좀 얻지 못했던 그런 분이에요. 그러니까 말하자면 음악가로서 그 당시에 감투를 쓰지 않은 유일한 1인이다,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. 슈베르트는 뭐 음악 활동을 하기는 했어도 사회적으로 어떤 그 역할을 담당한 적이 없다. 그러니까 뭐 지휘자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귀족의 악장의 어떤 그 역할을 했다거나 그런 활동은 없이 온전히 곡을 써서 곡비로만 그 생활을 유지했었다.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나 한국 드라마에서는 이 슈베르트 음악을 정말 많이 써요. 뭐 개콘 프로에도 슈베르트 음악이 BGM으로 이렇게 좀 사용이 된 적도 있고, 얼마 전에 방영됐었던 그 스카이캐슬에서도 그 마왕이라는 가곡이 계속 나오고, 또 되게 그 밀회, 내가 이제 한번 또 그걸 패러디한 적이 있었죠. 그래서 밀회에서도 이 포핸즈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 2명이 피아니스트가 이제 4손을 가지고 한 피아노에서 치는 그런 연탄곡 연주도 있었는데, 좀 앞에 부연 설명이 길었는데, 이 슈베르트는 그 음악가로서 사회적인 어떤 활동이 없었다,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어떻게 슈베르트 음악이 알려지고 어떻게 그 음악적인 직업을 갖고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 음악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을까 궁금할 수 있겠죠. 이게
친구들 덕이에요. 그러니까 이 슈베르트는 뭐 쇼버, 뭐 슈파운 이런 작가 지망생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슈베르트를 중심으로 동호회를 만들었어요. 왜냐면 이 슈베르트가 아빠한테 막 용돈 끊어버릴 거야 많은 그 협박에서 막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슈파운이라는 친구가 우리 슈베르트의 이 음악적 재능을 꺾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슈베르트에게 집을 나오라고 이렇게 꼬셔요. 그래서 이 슈파운 집에 이렇게 얹혀 살면서 작곡을 이제 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좀 쭉 이어져 있었는데 이때 슈베르트의 음악을 사랑하는 슈사모죠. 그래서 이제 슈사모가 생겨서 이거를 일명 슈베르티아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슈베르티아데를 중심으로 음악 활동을 했었고 또 이 슈베르트가 어떤 이 선진적인 음악 감각 특히나 뭐 화성적으로 많은 변화를 시도했던 요런 부분들이 매니아층에서는 되게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좀 트렌드를 앞서 나간다고 해야 될까? 그런 사람들은 슈베르트의 음악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지켜줄게 라는 그런 이제 어떤 사명감으로 슈베르트 음악을 이제 음악 활동을 할 수 있게 좀 도움을 준 그런 동호회가 있습니다. 근데 이 동호회의 특징은 음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, 철학, 뭐 미술 작품, 심지어 법률까지 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같은 이제 주제를 가지고 막 토론을 하고 또 토론을 하다가 술도 마시고 또 이제 슈베르트에게 음악을 한번 연주해줘 이러면 이제 연주하고 또 막 이렇게 그 음악에 맞춰서 춤도 추고 하면서 좀 그 낭만 시대의 어떤 그 허무주의적인 약간 그런 경향성을 보이는 그런 특성이 있는 동호회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문학이나 또 시 이런 거를 막 토론하는 그런 이제 그 모임을 하고 있을 때는 당시에 유명했던 인기가 정말 많았었던 괴테나 하이네 이런 작품들을 많이 이제 좀 토론을 했겠죠. 회자가 많이 되고 그랬을 때 이 슈베르트는 그 시를 이제 친구들이 낭송해주고 그러면 그 시에다가 음악을 입히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1000여 곡 가까이 만든 그 작품 중에 600여 곡이 가곡이에요. 근데 이 슈베르트가 만든 이 가곡, 그러니까 가사가 있고 반주가 있는 그런 음악 형태를 가곡이라고 하는데 이 슈베르트는 그냥 가곡이 아니라 리트라고 하는 독어로 리트라고 하는 예술 가곡이라는 장르를 집대성한 그런 업적이 있습니다. 정말 대단한 거죠.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슈베르트가 리트라는 장르를 딱 집대성하기 그 이전까지는 가곡을 부를 때 즉 노래에 반주가 있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부를 때는 악기는 단순히 반주의 기능만 하는 거예요. 특히나 고전시대니까 1도, 4도, 5도 진행에 단순한 그 가사가 잘 들리게끔 아름답게 들리게끔 이제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악기가 하는 역할이었는데 슈베르트는 이 시를 들으면서 그 시상을 음악으로 표현을 하기 시작을 하죠. 그리고 이걸 피아노 반주로 만들어냈는데 나중에는 이 가사가 빠진 그 음악만 들어도 너무나 전달력이 좋고 또 화성적으로도 풍성한 그런 이제 특징의 그 반주를 만들어서 이게 시와 동등한 악기의 역할이다라고 하면서 그 가곡을 예술 가곡이라는 장르로 이렇게 딱 구분을 지어 놨습니다. 여기서 하나 전해지는 슬픈 기록을 얘기해주면 이 괴테라는 분이 엄청 그 문학사에서 정말 베토벤 같은 분이시죠. 근데 이분이 베토벤은 좋아했고 베토벤과는 이렇게 막 미팅을 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베토벤은 음악적인 얘기를 하고 이제 그 괴테는 베토벤의 음악을 들으면서 뭐 이 음악이 이랬다 저랬다 막 이제 뭐 의견도 얘기해주고 그런 모임을 이제 가졌는데 슈베르트는 괴테 시도 그렇고 하이네 시도 그렇고 그 시를 가지고 곡을 만든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곡을 만들면 존경하는 분에게 작품을 헌정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괴테는 슈베르트가 이제 헌정하겠다고 한 그 곡을 받지 않았대요. 거절을 했다는 거죠. 근데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슈베르트는 좀 인지도가 없는 이제 괴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신인이고 이렇게 표현하면 정말 죄송하지만 요즘 말로 뭐 듣보잡 뭐 이럴 거 아니에요? 슈베르트 걔가 누군데? 막 약간 이런 분위기여서 그랬는지 슈베르트가 헌정하려고 했던 그 작품을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. 근데 슈베르트가 돌아가시고 난 그 이후에는 그 음악을 이제 딱 접했을 때 대단히 놀라운 음악이다 이러면서 또 좋게 평가했다고 하니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습니다. 음악은 베토벤과는 달리 노래를 기반으로 해서
선율의 음향을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화성 부자다. 요렇게 기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베토벤과 슈베르트도 이런 그 만남의 기회가 한번 있었어요. 근데 둘이 너무나 가까이 살았음에도 한 분은 귀가 안 들리고 한 분은 되게 소심하고 또 음악 활동을 외부로 드러나게 하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이제 그 베토벤이 사망하시기 뭐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둘이 만났다고 해요. 근데 아마 조금 일찍 만났었으면 좀 더 이렇게 케미가 나오면서 이 슈베르트가 더 음악적인 업적이 좀 발견되지 않았을까, 그리고 또 더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. 이 슈베르트는 베토벤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베토벤의 음악회를 가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책을 다 팔아버리는 뭐 이런 일도 하는 그만큼 베토벤 빠였다고 해요. 그래서 그러한 경향성이 슈베르트의 음악에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표절 논란으로 막 엄청 소송하고 이럴 텐데 예전에는 그 선배 이전에 있었던 작품을 좀 이렇게 차용해서 쓰는 그런 일들이 표절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요. 그러니까 오히려 예전에 인정받았었던 어떤 그 흐름을 탔었던 그 음악적인 요소를 가지고 와서 작곡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던 그런 시대라고 하네요. 베토벤을 존경하고 또 닮고 싶어 했었던 이 슈베르트는 아무리 작곡을 일찍 시작했다고 쳐봐야 16, 뭐 15일 텐데 31살까지라고 하면 정말 한 15년가량 이제 작곡을 한 시기일 텐데 이 기간에 정말 그 예술 가곡의 장르 리트를 집대성한 그런 업적도 있고 1000여 곡 가까이 되는 그런 작품 활동을 하셨습니다. 근데 뭐 피아노곡, 뭐 실내악곡, 뭐 교향곡 이런 부분들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만들었는데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직업을 외부로 드러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작곡에 좀 더 집중할 수가 있었고 이 베토벤의 작품 그리고 자기가 하나 만들어 놓은 작품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자기 표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용을 정말 잘해요. 근데 그냥 가지고 와서 뭐 그걸 거기에다가 이제 넣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화성적인 그 입맛에 맞게 다 리모델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슈베르트의 가곡이나 아니면 그 피아노 작품도 그렇고 여러 작품들을 듣다 보면은 이거 베토벤 소나타인데 템페스트의 어떠한 뭐 이렇게 그 주제가 막 나오는 것 같고 또 베토벤 소나타에 막 열정이 막 그 열정 소나타라고 제목이 열정인 소나타가 있거든요. 그 부분도 막 들리고 하면서 도대체 종잡을 수 없게끔 이거 베토벤이 이렇게 오버래핑 되면서 그런데 슈베르트로 그 화성을 연결하는 그런 독특한 그런 매력이 있는 작품 활동을 하셨습니다. 주려고 그 여러 곡들을 이제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 베토벤의 템페스트에 있는 1악장 어떠한 부분을 듣다가 이거 바로 마왕으로 연결되겠는데 하는 그런 지점도 찾고 좀 이렇게 비슷한 구석이 정말 많았구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